뭐죠? 공수처가 도대체 어디까지 통신 내용을 조회한 겁니까? 이번엔 윤석열 캠프 의원 7명을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추경호,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이영수, 조수진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수사와 무관한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김진호 공수처장, 최석규 부장검사 직권남용으로 국민의힘은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당 담당 기자를 집중적으로 통신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채널A의 야당 출입 기자 7명 전원 12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자, 이거 언론 탄압입니까? 공수처 해명해야 됩니다. 청와대나 여당 담당 기자는 조회 안 했다. 자, 이게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과 무슨 연관입니까? 왜 우리 채널A 야당 출입 기자 핸드폰을 통신 내역을 턴 겁니까? 조회한 겁니까? 그것도 12차례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17곳 이상 언론사 102명 이상의 언론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그것도 공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거나 혹은 상대 당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만 골라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면 공수처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무리 영장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국가의 공권력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사적인 통신 내역을 조회해본 적은 없습니다. 군사 정권을 빼면요. 이재명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뭐 하나 좀 바로잡아야 될 건 통신 내역 자체를 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본 게 아니라 이제 통화 번호, 그 전화번호에 인적상을 본 거죠.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화한 사람의 대상자의 인적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누구랑 통화했고 어떤 번호랑 통화했고 몇 번을 통화했고 이재명 기자가 누구랑 통화했고 이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본 거죠. 그러니까 통신 그 소유주의 그 전화번 소유자 인적상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건데, 뭐 사실 이걸 오늘만 다룬 게 아니죠. 어제 그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만약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뭐 조성은 씨나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랑 통화한 사람들이다 이러면 사실은 뭐 그 중에서 이제 수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서 봤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자체를 뭐 수사권 남용이다 하기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런 점에서 야당 의원들도 뭐 김웅 의원하고 통화한 사람들이다, 혹은 뭐 기자들도 김웅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손준성 검사라든지 통화한 사람들이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없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통신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조회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야당 저희가 채널에 야당 출입 기자들 통신조회 했다고 했는데, 이게 9월 이후면 9월 달에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이후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통신조회된 기자들도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건 공수처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의혹도 너무 많기 때문에 공수처가 설명을 해야 되고, 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여야가, 민주당이 전 오히려 나서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수처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권력 개혁의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일탈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막아야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호 변호사님, 공수처가 지금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언론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다, 이런 필요 때문에 들여다봤다라고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게 왜 해명을 안 하는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야당 취재 기자들은 취재를 위해서 누군가가 전화할 때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내가 이 사람과 통화해서 이 사람의 통신 자료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닐까? 나 때문에 내 핸드폰과 통화 내역을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한 기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자가 취재를 머뭇거리게 만든 결과를 공수처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유발이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명과 설명 언제쯤 공수처에게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진해서 해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통신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인데 다만 통화 내역, 즉 누군가와 연락했는지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먼저 나서서 수사상 필요성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미 공수처 측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수사나 민사재판에서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로 통신자료 조회를 하였는지 밝혀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밝힌 내용이 특별히 수사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통신자료 조회하였음이 밝혀진다면 이때는 이 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수처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 통신자료 조회도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적사항 조회는 수사상 급박한 필요에 의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다소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수사기관 전반에 수사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기 전, 즉 수사와 민사상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어느 시점에는 공수처가 먼저 나서서 해명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면 통신 내역을 보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영장이 없어도 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통신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조회했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억울하다면 해명하면 될 일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해명이 안 나오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